지우야! 성진의 놀란 목소리가 커다란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발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숨이 가빠졌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저택을 막 떠나려던 여성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여자는 슬픈 표정으로 지우를 안아주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때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간 저택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성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사고 이후 말하지 못하던 아들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과연 지우는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요? 이들의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모여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형, 지우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재민의 물음에 식사를 하던 성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 지우를 생각하니 마음이 시려왔습니다. 성진은 동생 재민을 바라보며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 재민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지우가 아직도 말을 못하잖아. 이러다 영영 회복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그래. 성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민아, 형, 오해하지 마. 나도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재민은 지우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혹시 그때 사고로 머리를 다친 건 아닐까?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한재민. 성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우는 아무 문제 없어. 단지 심리적 충격으로 일시적인 실어증에 걸린 것뿐이야.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벌써 3년이나 지났잖아요. 재민의 아내 세나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저희도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지우가 잘 지내는지 걱정돼서요.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나요? 공부는 잘 따라가고 있나요? 성진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지우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쳐다보지도 선생님의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허공만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이나 반 친구들의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성진은 전문가들을 찾아 지우를 보여주고 지우를 고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모든 노력은 헛수고로 돌아갔습니다. 지우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최선? 재민이 의미심장하게 되물었습니다. 형, 우리가 듣기론 지우가 수업 시간에 거의 반응을 안 한다던데.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방치하면 지우한테도 안 좋아. 방치라니. 성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그만해라. 한태성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민아, 세나야. 너희의 걱정은 고맙지만 지우 문제는 성진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더 이상 그런 말은 하지 말 거라.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흰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세나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흰 그냥 지우가 걱정되어서 한 말인데 오해를 사게 되었네요. 죄송해요. 재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며 겉으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숨겨진 얼굴 아래 눈빛은 차가웠어요. 성진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3년 전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지우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무수히 많은 검사를 받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같았습니다. 지우에게는 신체적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사고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보이니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며 천천히 돌아오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입구에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지우는 식당 문 앞에 조용히 서서 식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습니다. 지우야. 세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거기 서 있어? 배고프면 들어와야지.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우리 지우, 왜 그러니? 세나는 빠르게 지우에게 다가가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지우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어요. 세나는 언제나 친절했지만 지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엄마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지우는 조용히 세나의 품을 벗어나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 사라졌습니다. 다은은 복도 한쪽에서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칠 전 이곳에 가정부로 취직한 다은에게는 저택의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높은 천장에 걸린 샹들리에 광택이 나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마다 걸린 그림들은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어요. 하지만 다은이 느낀 건 화려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은 씨. 다은이 돌아보자 주방 직원이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담긴 은빛 트레이를 다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트레이를 지후 도련님 방 앞에 갖다 놓으세요. 2층 왼쪽 복도 끝에서 두 번째 방이에요. 지후 도련님은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시지 않나요? 다은의 물음에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도련님은 혼자 식사하는 걸 더 편해하세요. 방 앞에 가져다 놓고 노크만 하고 돌아오면 돼요. 알겠습니다. 다은은 조심스럽게 트레이를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복도는 1층보다 더 조용했고 어두운 느낌마저 들었어요. 끝에서 두 번째 방. 다은은 문 앞에 서서 가볍게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 지후 도련님,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그녀는 공손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트레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혹시 소리를 못 들은 건 아닐까? 그럼 식사를 늦게 하게 되잖아. 음식도 식을 텐데. 그녀는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다시 노크를 해야 할까? 그냥 가야 할까? 직원은 그냥 노크만 하고 돌아오면 된다고 했지만 왠지 그냥 가기가 마음에 걸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드르륵.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작은 얼굴이 드러났어요. 10살 소녀는 다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어요. 다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이 없었지만 아이의 눈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깊고 고요한 슬픔이 느껴지는 무척 외로워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지후 도련님, 식사 준비되었어요. 다은은 부드럽게 말하며 트레이를 아이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트레이를 받아들고 다시 방문을 닫았습니다. 닫히는 문 뒤로 아이의 작은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다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아이의 눈빛이 다은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고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계단을 내려오자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넓은 식탁은 음식으로 가득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식탁에는 빈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작은 의자.
아무도 앉지 않은 자리. 다은은 부엌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자리인 것처럼. 다은은 다시 2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복도 끝, 굳게 닫힌 방문 너머. 혼자 식사를 하고 있을 10살 소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슬픈 눈빛이. 다은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보호 본능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 슬픈 눈빛을 가진 아이가 사실은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지닌 아이라는 것을요. 일주일 후 재민과 세나가 다시 저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10살 아들 한지성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이 짐을 들고 현관으로 들어서자 집안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머,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최세나는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저택 입구에 서 있던 다은에게 잠시 머물렀어요. 새로 오신 분인가요? 네. 사모님,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다은이 공손하게 인사하자 세나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우리 모두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보기에 세나는 매우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차갑게 다은을 훑고 지나갔고 다은은 그 짧은 순간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계단 위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후였어요. 지우는 계단 중간쯤에서 멈춰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를 듣고 내려온 모양이었어요. 한지후? 지성이 지우를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지성과 지우는 같은 나이의 사촌지간이었지만 전혀 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편한 사이였습니다. 야, 한지후. 인사 안 해?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단 난간을 꽉 잡은 채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지성아, 지우는 말을 못하잖니. 네가 이해해야지. 세나가 아들을 타일르는 척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만족감이 깃들어 들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작은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재민은 거실에 앉아있던 한태성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집안 곳곳을 훑고 있었어요. 그래, 잘 왔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세나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과 세련된 말투는 어느 상류층 모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지성이 활기차게 달려가 한태성에게 안겼고 태성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지성이 많이 컸네. 저 키 5cm 더 컸어요. 지성은 신이나 떠들었고 거실에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계단 난간에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은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거실에서 울려 퍼지는 커다란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돌아선 지우의 쓸쓸한 뒷모습이 다은의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다음 날 다은은 집안 곳곳을 청소하며 저택의 구조를 익혀나갔습니다. 2층 복도를 지나던 중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한 방 앞에서 멈춰 섰어요. 다른 방들과 달리 그 방의 문손잡이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자물쇠,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흔적. 다은은 자물쇠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방은 무슨 방이에요? 다은은 옆에서 청소를 하던 가정부 미연에게 물었습니다. 그 방은 돌아가신 사모님의 서재예요.
사모님이요? 네. 지후 도련님의 어머니셨죠. 미연은 잠긴 방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명문대 수학과 교수셨어요. 젊은 나이에 임용된 정말 뛰어난 분이셨죠. 연구와 강의로 바쁘셨지만 집에서는 지후 도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특히 저 방에서요. 이 방에서요? 네. 서재 겸 연구실이셨는데 지후 도련님과 함께 수학 문제도 풀고 체스도 두시고 그랬대요. 다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잠겨 있나요? 3년 전 사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에 미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사장님께서 직접 이 방을 잠그셨어요. 그 이후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죠. 집안에서 사모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사라졌고요. 다은은 잠긴 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이 복도 끝을 맴돌다 사라지던 지우의 작은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다은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택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고 고요한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2층 복도 끝 한방에서만은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후의 방이었습니다. 다은은 그 빛을 바라보며 지후의 슬픈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이내 다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문가들도 하지 못한 일을 가정부인 내가 할 수 있을 리 없잖아. 하지만 다은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다은만이 지우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요. 시간이 지나자 다은은 저택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오후 다은은 마당 한쪽을 정리하다가 저택 뒤편 정원에서 작은 움직임을 발견했어요. 나무 그늘 아래 지우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땅 위에 작은 돌들을 하나씩 놓고 있었어요. 다은은 손을 멈추고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가 돌멩이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돌들의 배치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조약돌들을 땅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고 있었어요. 가로 8줄, 세로 8줄. 정확한 격자 형태였습니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지우는 다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돌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큰 돌멩이 8개가 한쪽 끝에 일렬로 놓여 있었고 그 뒤에는 더 작은 돌들이 특정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반대편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다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이건... 다은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지우는 작은 손가락으로 한 돌을 집어 앞으로 2칸, 옆으로 1칸 옮겼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반대편 돌 하나를 대각선으로 3칸 이동시켰습니다. 이건 체스판이야. 다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나이트야. 그리고 방금 그건 퀸이고. 아이는 체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돌멩이로. 혼자서. 지우는 한쪽 편을 두고 자리를 옮겨 반대편을 두었어요. 마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대가 있는 것처럼. 사실 다은은 명문대 수학과 출신이었습니다. 다은은 수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할 정도로 뛰어났지만 갑자기 기울어진 집안 형편으로 대학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대학에서 배운 논리적 사고와 패턴 분석 능력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체스는 그녀의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며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할 때 유명 체스 대국 영상을 찾아보는 것이 다은에게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세계 챔피언들의 대국을 보며 그들의 수를 분석하고 전략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수학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대신
체스판 위에 수를 읽는 것이 그녀만의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은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우가 지금 재현하고 있는 이 대국을 자신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는 것을요. 이건 어디서 본 건데? 다은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4년 전 세계 체스 선수권 대회 결승전. 그날 다은은 작은 휴대폰 화면으로 그 대국을 밤새 지켜봤었습니다. 맞아. 이게 그 대국이야. 다은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우의 돌배치는 그 대국의 중반부 포지션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크고 하얀 돌은 퀸, 크고 검은 돌은 킹, 작은 회색 돌은 나이트, 각각의 돌은 모두 체스의 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아이는 계속해서 수를 진행했습니다. 한 수 한 수 두어갈 때마다 다은의 놀라움은 커져갔어요. 지우는 그 대국의 흐름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나긴 대국의 모든 수를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쉬는 시간이 생길 때마다 다은은 몰래 지우를 관찰했어요. 지우는 날마다 다른 체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고전적인 대국을, 어떤 날은 현대 체스의 명승부를 재현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우가 단순히 위치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는 가끔 멈춰서 고민했어요. 그리고 원래 대국과는 다른 수를 두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야. 수를 이해하고 있어. 다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다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우가 다시 정원에서 돌을 배열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지우는 다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아이의 얼굴에 당황과 경계가 스쳤습니다. 다은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지우의 맞은편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도련님, 제가 같이 두어도 될까요? 지우는 움찔했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다은의 얼굴을 살폈어요. 다은은 천천히 손을 뻗어 백진영의 한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칸 앞으로 옮겼어요.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는 잠시 다은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돌을 응수했어요. 흙 진영의 돌을 집어 대각선 앞으로 두 칸 이동시켰습니다. 다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돌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이 한 수 두면 지우가 응수했어요. 지우가 수를 두면 다은이 대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햇빛은 점점 기울어갔고 나뭇잎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은 오직 돌판에만 집중했습니다. 중반부에 접어들자 다은은 지우의 수준을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수는 날카로웠습니다. 방어와 공격의 균형, 중요한 거점을 차지하는 타이밍, 상대의 의도를 읽고 대응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10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건 보통이 아니야. 다은은 실수 없이 신중하게 두었지만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의 수는 한 수 한 수 다은을 압박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은의 킹이 포위되었습니다. 체크메이트. 다은은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보았어요. 아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슬픔도 아닌 작지만 분명한 기쁨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우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소리 없는 미소. 하지만 분명히 웃고 있는 얼굴. 다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도련님, 정말 대단하세요. 다은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지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천천히 손을 뻗어 지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도련님. 지우는 그 손길에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고 그 따뜻함을 받아들였어요. 아이의 어깨가 조금씩 이완되었고 굳어있던 얼굴에 편안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다은은 무척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다은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천재. 그날 이후 다은과 지우는 매일 오후 정원에서 만났습니다. 쉬는 시간이 생길 때마다 두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 마주 앉아 돌멩이로 체스를 두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돌을 주고받는 순간순간이 대화였습니다. 지우는 점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다은이 나타나면 조금씩 미소를 짓게 되었고 때로는 먼저 돌판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기도 했어요. 다은은 매 대국마다 지우의 재능에 감탄했습니다. 아이는 한 번 본 수를 절대 잊지 않았고 새로운 전략도 빠르게 흡수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를 둘 때 빛나는 지우의 눈빛이 다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아이의 세계는 여기에 있구나. 다은은 확신했습니다. 말을 잃었지만 지우에게는 다른 언어가 있었어요. 숫자와 패턴, 그리고 체스판 위의 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은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우가 재현하는 대국들은 모두 오래된 것들이었어요. 2021년 세계 선수권 대회, 2020년 온라인 토너먼트, 2019년 세계 선수권 대회. 설마. 다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년 전에 멈춰 있어. 엄마를 잃은 그 순간. 지우의 세상도 함께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우는 새로운 것을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보고 두던 체스, 그 모든 것이 3년 전 그날 멈춰버렸던 것입니다. 지우는 그 기억 속에서만 살아왔던 것입니다. 다은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10살 아이가 3년 동안 과거의 기억만으로 살아왔다는 것. 새로운 세상을 보지 못한 채 멈춰버린 시간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것. 다은은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다시 세상을 보여줘야 해. 다은은 다짐했습니다. 3년 전에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해줘야 해. 이 아이가 가진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도록. 다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우에게 더 많은 체스 대국을 보여주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겠다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지만 다은은 몰랐습니다. 다은의 이 결심이 저택에 얼마나 커다란 풍파를 몰고 올 것인지를요. 다음 주 일요일, 다은의 휴일이었습니다. 저택을 나선 다은은 시내 한복판을 걸었어요. 그러다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진열장에 놓인 체스 세트가 다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체스판과 말들, 정교하게 깎인 나이트, 우아한 퀸, 단단해 보이는 룩. 가격표를 보니 다은의 한 달 용돈을 거의 다 써야 하는 금액이었어요. 다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돌멩이로 체스를 두던 지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작은 손으로 조약돌을 하나하나 집어 옮기던 그 모습. 지우에게는 제대로 된 체스 세트가 필요해. 다은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온 다은은 지우의 방 앞에 섰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똑똑. 도련님, 저예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잠시 후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내밀고 다은을 올려다보았어요. 도련님께 드릴 게 있어요. 다은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놀란 눈으로 상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보세요. 지우는 천천히 포장지를 뜯었어요. 상자 안에서 체스 세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는 체스판을 꺼내 만져보았어요. 매끄러운 나무의 감촉, 정교하게 만들어진 말들. 지우는 한 말, 한 말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체스 세트를 꽉 끌어안았어요. 지우는 다은을 올려다보며 다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지우의 온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기쁘다고. 다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도련님, 이제 돌멩이로 안 두셔도 돼요. 이걸로 마음껏 두세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눈물이 맺힌 채로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다은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다은은 쉬는 시간마다 지우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정원에서 돌멩이로 두지 않았어요. 지우의 방 한쪽에 체스판을 펼쳐놓고 제대로 된 말로 체스를 두었습니다. 나이트가 뛰는 소리, 퀸이 판을 가로지르는 움직임, 체크메이트를 선언할 때 킹이 쓰러지는 모습, 모든 것이 지우에게는 새로운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다은이 느낀 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체스를 둘 때 지우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집중되어 있었어요. 한 수를 두기 전 아이는 판 전체를 바라보며 여러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상대의 수를 예측하고 세수, 네수 앞을 내다보는 능력. 이 아이는 체스만 잘하는 게 아니야. 다은은 생각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나. 패턴을 읽고 규칙을 찾아내고 계산하는 힘이 보통이 아니야. 다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수학도 잘할까? 다음 날 다은은 문구점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샀습니다. 그날 저녁 다은은 지우의 방에 그 물건들을 가져갔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체스 말고 다른 놀이를 해볼까요? 지우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은을 바라보았어요. 다은은 숫자 카드를 꺼냈습니다. 1부터 50까지 적힌 카드들이었어요. 제가 이 카드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잠깐만 보시고 다시 순서대로 기억해 주세요. 다은은 숫자 카드 10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자, 잘 보세요. 10초 정도 보여준 후 다은은 카드를 뒤집어 감췄어요. 이제 도련님이 순서대로 종이에 적어주세요. 지우는 연필을 들고 공책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다은은 놀라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예상했으니까요. 이번엔 좀 더 많이 해볼게요. 다은은 카드 50장을 모두 펼쳤습니다. 역시 10초만 보여주고 감췄어요. 지우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적어 내려갔습니다. 모든 숫자가 정확했습니다. 다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역시 기억력이 무척 뛰어나. 다은은 점점 더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수학 지식을 활용해 수열과 규칙을 섞은 문제들을 만들었어요. 지우는 모든 문제를 척척 풀어냈습니다. 예상보다 더 잘하잖아. 다은은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들을 지우에게 풀도록 했어요. 어떤 문제는 다은도 답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지우는 훨씬 빠르게 답을 찾아냈어요. 도련님, 정말 대단하세요.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문제를 푸는 모습을 조용히 촬영했어요. 숫자를 기억하는 모습, 규칙을 찾아내는 과정, 답을 적어 내려가는 순간, 모든 순간을 조용히 휴대폰 속에 남겼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천재야. 다은은 확신했습니다. 한 번 본 것은 거의 모두 기억하는 놀라운 기억력, 패턴과 규칙을 한눈에 파악하는 수학적 직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10살 아이에게 있었어요. 그날 밤 다은은 김미연을 찾아갔습니다. 미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두 사람은 직원 휴게실에 마주 앉았어요. 다은은 조심스럽게 지우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체스를 얼마나 잘 두는지, 숫자와 패턴을 얼마나 빠르게 이해하는지. 미연은 놀란 표정으로 다은의 말을 들었어요. 정말요? 지우 도련님이 그렇게 뛰어나시다고요? 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정말이에요. 저는 대학을 중퇴하기 전까지 수학과를 다녔는데 지우 도련님은 제가 내는 문제를 다 풀어내세요. 미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뭔가요? 예전에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후 도련님이 숫자를 한 번만 봐도 다 외운다고 하셨어요. 차 번호판도 전화번호도 한 번만 보면 기억한다고요. 다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네. 사모님께서 그때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지우는 특별한 아이라고 하시면서요. 미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아무도 지후 도련님을 제대로 봐주지 않았어요.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문제 있는 아이로만 봤죠. 그래서 더 보여드려야 해요. 다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특별한지 가족들 모두에게 보여드려야 해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어요. 이 아이에게는 제대로 봐줄 어른이 필요해요. 다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지우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도련님,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다은의 마음속에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우의 재능을 꽃 피워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리고 다시 지우를 웃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거실에 성진을 제외한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그때 지성이 가방에서 시험지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저 반에서 1등 했어요. 특히 수학은 만점이에요. 지성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지성은 시험지를 태성 앞에 펼쳐 보였어요. 빨간 100점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지성이 정말 잘했네. 태성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님, 지성이가 이번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세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자랑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지우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지성은 고개를 돌려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로 물었어요. 야, 한지후. 너는 이번 시험 반에서 몇 등 했어? 순간 식탁의 공기가 굳었습니다. 태성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우는 몸을 움츠리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지성아, 그런 건 물어보지 마. 세나가 아들을 말리는 척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지우는 말을 못하잖니. 그런 걸 물어보면 어떡하니. 그래도 성적표는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지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1등인데 넌 몇 등 했어? 지우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왜 못 들은 척해? 이제 듣는 것도 못하는 거야? 지성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한지후 머리 검사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지성아. 태성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지성은 멈추지 않았어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숙제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는다면서요. 재미는 겉으로는 아들을 말렸지만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지성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세나도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지우는 아직 힘든 시기잖니. 그런 말하면 상처받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지우 도련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부엌 쪽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다은이었습니다. 다은은 부엌에서 나와 식탁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이다은 씨? 태성이 놀라서 다은을 바라보았어요. 지우도 놀란 표정으로 다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당황과 긴장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세나가 화난 표정을 억지로 숨기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사모님. 다은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우 도련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 반대라니? 재민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지우 도련님은 천재예요. 다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재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재요? 이다은 씨. 잘 보이려고 거짓말까지 하시는 건 아니지 않나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부사장님. 그럼 뭔가요? 말도 못하는 아이가 천재라니 말이 됩니까? 세나도 거들었어요. 다은 씨, 지우를 좋게 봐주시는 건 고맙지만 거짓말은 안 되죠. 지우가 어떤 상태인지는 우리가 더 잘 알아요. 태성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다은 씨,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세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버님, 이런 사람을 계속 고용하면 지우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저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고용인으로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태성이 대답하려던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한성진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조금 늦었습니다. 성진은 거실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다은과 지우가 긴장한 얼굴로 서 있고 재민과 세나는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성진이 다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다은이 난처한 표정으로 성진에게 대답했습니다. 지성 도련님이 지후 도련님을 바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후 도련님은 바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족분들께서 제 말을 믿지 않으시네요. 성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지성, 재민, 세나를 돌아보았어요. 지성은 세나 뒤로 재빨리 숨었고 세나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형님, 지성이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세나가 변명했어요. 궁금해서요? 성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형, 지성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재민이 세나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재민의 말에 성진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다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후 도련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라 오히려 천재라고요.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하? 재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증명이요? 세나도 비웃듯 물었어요. 하지만 성진은 다은의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성진은 다은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다은 씨, 무슨 얘기입니까? 성진의 목소리에는 재민과 세나와는 달리 진지함과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지우 도련님은 한 번 본 것은 거의 다 기억하세요. 특히 숫자를 잘 기억하고 규칙을 찾아내는 능력도 뛰어나요. 그리고 체스 실력 역시 무척 뛰어나요. 다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형, 설마 이 여자 말을 믿는 건 아니지? 재민이 끼어들었어요. 성진은 동생을 무시하고 다은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후 도련님이 평소에 하던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십시오. 성진의 대답에 재민과 세나는 당황했어요. 형? 성진이 고개를 돌려 재민을 싸늘하게 쳐다봤습니다. 재민은 불만에 가득 찬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태성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해보시오. 하지만 만약 거짓이라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할 거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은은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얼굴로 다은을 올려다보았어요. 가족 모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무릎을 꿇고 지후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도련님, 괜찮아요.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하면 돼요. 다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성진도 다가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지후야,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여기 있어. 지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은은 지우의 방으로 가 숫자, 카드와 체스 세트를 가져왔어요. 1부터 50까지 적힌 50장의 카드였습니다. 회장님, 이 50장의 카드들을 잘 섞은 후에 하나씩 탁자 위에 내려놓겠습니다. 지후 도련님은 각 카드가 어느 위치에 놓였는지 모두 기억하실 거예요. 재민이 비웃었어요. 50장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다은은 재민을 무시하고 카드를 여러 번 섞기 시작했습니다. 카드가 완전히 뒤섞였어요. 도련님, 잘 보세요. 다은은 매니 카드부터 하나씩 탁자 위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다은의 손은 계속 움직였고 지우의 눈은 그 움직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마침내 50장의 카드가 모두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가로 10줄, 세로 5줄. 이제 모두 뒤집겠습니다. 다은은 카드를 하나씩 뒤집어 숫자가 보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50장의 카드가 모두 뒷면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1번부터 50번까지 순서대로 카드를 찾아서 뒤집어 주세요. 거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재민과 세나는 코웃음을 쳤지만 태성과 성진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을 들어 첫 번째 카드를 찾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지우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도련님. 잘하실 수 있어요. 다은의 격려에 지우는 한 카드 위에 손을 올렸어요. 네 번째 줄, 세 번째 칸. 지우가 카드를 뒤집었습니다. 숫자 1이 적힌 카드가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지우는 다시 손을 움직였어요. 첫 번째 줄, 다섯 번째 칸. 숫자 2가 적힌 카드였어요. 또 맞았습니다. 지우의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지우는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했어요. 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10, 11, 12.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망설임 없이 카드를 찾아냈습니다. 24, 25, 26. 성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47, 48, 49. 그리고 마침내 지우가 마지막 카드를 뒤집었습니다. 50? 50장의 카드가 모두 순서대로 뒤집혀 있었어요.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태성은 입을 벌린 채 말문을 잃었습니다. 지성도 놀라서 카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태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재민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우연일 수도 있죠.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번엔 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은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후 도련님,
이 대국을 잘 보세요. 휴대폰 화면에는 세계 체스 선수권 대회의 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우는 화면을 집중해서 바라보았어요. 30초 후 다은은 화면을 껐습니다. 다은은 체스 세트를 펼쳤어요. 도련님, 이제 방금 본 대국을 이 체스판에 그대로 만들어 보세요. 지우는 체스판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체스 말들을 하나씩 집어들기 시작했어요. 지우의 손은 정확했습니다. 흑과 백진영의 모든 말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지우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대국을 머릿속에 사진 찍어 놓은 것처럼요. 모든 말이 배치되었을 때 그것은 화면 속 포지션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거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태성은 입을 벌린 채 말문을 잃었습니다. 이럴 수가. 태성이 중얼거렸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손자 지우에게 다가갔어요. 지우야.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태성은 지우를 안았어요. 지우의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곧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진도 지우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문득 아내 유진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지우 좀 봐봐. 숫자 놀이를 할 때면 이렇게 눈이 반짝이잖아. 오늘 체스를 처음 가르쳐 줬는데 벌써 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더라고. 이 아이는 특별해. 정말 특별한 아이야. 유진은 늘 지우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우가 정말 총명하고 특별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성진은 아내의 이야기를 흘려들었습니다. 엄마들이 자신의 아이가 특별하다고 믿는 일은 흔했으니까요. 성진은 자신의 아내 유진 역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지우를 제대로 보지 못한 건 나였구나.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와 아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떠난 후에는 더더욱 도망쳤어요. 지우를 보면 아내가 떠올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말을 잃은 모습을 보면 자신이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아내의 방을 잠갔습니다. 아내의 흔적을 모두 치워버렸어요. 지우와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내 잘못이야. 성진은 죄책감에 휩싸였어요. 지우야. 성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지우를 제대로 봐주지 못했어. 정말 미안하구나.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성진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거야. 아빠가 앞으로는 달라질게. 태성도 손자와 아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성진은 아들을 안은 채 고개를 들어 다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은 씨. 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성진은 일어나 다은 앞으로 걸어갔어요. 다은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제 아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겁니다. 지우의 재능도 지우의 마음도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사장님, 다은 씨가 지우를 처음으로 제대로 봐줬어요. 문제 있는 아이가 아니라 재능을 가진 한 사람으로 봐준 거죠. 성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의 재능을 발견해 주시고 그 재능이 빛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사장님,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성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인 우리도 하지 못한 일을 다은 씨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우를 잘 부탁드립니다. 태성도 다은에게 다가왔어요. 다은 씨, 우리 지우를 돌봐줘서 정말 고맙소. 태성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지우가 이렇게 특별한 아이인 줄 몰랐소.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게 맞겠지. 다은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회장님, 사장님, 지우 도련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이제부터라도 도련님을 잘 보살펴 주세요. 성진은 아들과 다은을 번갈아 보며 가슴 가득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재민과 세나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이러면 모든 게 끝이야. 재민은 생각했습니다. 지우가 이렇게 똑똑하다면 후계구도에서 우리 지성이가 밀려날 거야. 세나의 눈빛도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녀의 시선은 지우가 아닌 지우 옆에 서 있는 다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저 여자야. 저 여자가 모든 걸 망쳤어. 그날 밤 재민과 세나의 방. 두 사람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지켜만 볼 거야. 세나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지우가 이 집안에서 자리를 잡으면 우리 지성이 미래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나도 알아. 재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이다은이라는 여자. 저 여자가 문제야. 맞아. 저 여자만 없으면 돼. 세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 여자를 이 집에서 내보내야 해. 어떻게? 고작 가정부일 뿐이잖아. 쫓아내는 건 일도 아니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지만 그 방 안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성진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성진은 자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 깊숙한 곳. 3년 동안 꺼내지 않았던 작은 열쇠가 놓여 있었어요. 성진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성진은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지우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하지만 지금부터는 지우를 제대로 돌볼게. 다음 날 성진은 지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다은의 말소리가 들려왔고 지우의 웃음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지우의 방문을 두드리려던 성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우가 웃었어. 3년 만에 듣는 아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성진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떠난 그날 이후 지우는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치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듯 숨죽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아들이 지금 웃고 있었어요. 성진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아팠어요. 지우가 웃고 있어.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아직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곧이어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지우의 웃음소리를 3년 만에 듣는구나. 아들 곁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어요. 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제대로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쳤을 뿐이었어요. 성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사이로 작은 희망이 싹텄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성진은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야 해. 성진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지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방 안의 웃음소리가 멈췄어요.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다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사장님? 다은이 놀라 성진을 바라봤습니다. 지우도 긴장한 얼굴로 성진을 올려다보았어요. 성진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은 후 지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빠가 지우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같이 가주지 않을래? 지우는 망설이다가 다은을 한번 보고는 성진의 손을 잡았어요. 다은 씨도 같이 가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성진과 함께 두 사람은 방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굳게 잠겨있던 방 앞에 섰어요. 아내 유진의 방 앞, 성진은 방문을 바라보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성진은 뒤를 돌아 다은과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 말 없이 성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성진은 굳게 결심한 표정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어요. 성진은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방 안으로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책과 종이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성진은 불을 켰습니다. 방 안은 3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큰 칠판이 걸려 있었고 칠판에는 아직도 유진이 마지막으로 쓴 수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책장에는 수학 논문과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필기 노트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책상 한쪽 구석, 먼지가 소복이 쌓인 체스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진은 체스 세트를 집어들었어요. 먼지를 털어내자 나무의 따뜻한 색이 드러났습니다. 사장님, 뒤에서 다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은과 지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성진은 두 사람을 방 안으로 불렀어요. 지우는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눈이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칠판, 책장, 책상, 그리고 체스 세트.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는 체스 세트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말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화이트 퀸이었습니다. 지우는 퀸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체스판 위에 조심스럽게 놓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지우는 체스 말들을 하나씩 원래 자리에 배치했습니다. 폰 8개를 앞줄에 일렬로, 룩을 양쪽 모서리에, 나이트를 그 옆에. 다은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와 이 방에서 보낸 시간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 모든 말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지우는 체스판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성진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지우야, 이제 이 방은 다시 잠그지 않을 거야. 성진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기서 마음껏 공부하고 체스도 두렴. 아빠가 도와줄게. 성진은 다은을 바라보았어요. 다은 씨,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사장님. 앞으로도 지우의 공부와 체스를 계속 봐주실 수 있을까요? 성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가정부가 아니라 지우의 정식 선생님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에 맞는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은은 당황했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요? 제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결국 학업을 마치지 못했어요. 다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집안 사정으로 3학년 때 중퇴했습니다. 졸업장도 없고 교육 자격증도 따지 못했어요. 다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 도련님 같은 천재적인 아이를 제가 가르쳐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교수나 전문가를 찾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성진은 다은을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다은 씨, 이 집에서 지우를 제대로 봐준 사람은 다은 씨 한 사람뿐입니다. 성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우리 가족도 그러지 못했어요. 수많은 의사들, 심리 전문가들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은 씨는 해냈습니다. 하지만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격증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성진은 다은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지우를 한 사람으로 봐준 것, 이 아이의 가능성을 믿어준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지우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준 것. 그게 진짜 선생님이 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은 씨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제발 지우를 계속 보살펴 주십시오. 성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지우는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다은의 손을 잡고 다은을 올려다봤어요. 말은 하지 못했지만 지우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지우의 작은 손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손에서 자신을 향한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다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사실 다은도 지우를 계속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지우의 재능을 꽃 피워주고 싶었고 이 아이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계속 보고 싶었어요. 다은은 지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성진을 바라보았어요. 사장님, 최선을 하겠습니다. 지우 도련님의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성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은 씨. 정말 고맙습니다. 지우는 다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몰랐습니다. 다은이 곧 이 저택을 떠나가게 될 거라는 것을요. 지우의 재능이 가족들 앞에서 드러난 후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은이 지우의 선생님이 된 후 지우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밝아졌어요. 예전처럼 고개를 깊이 숙이지 않았고 다은을 보면 먼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은 작은 소리로 웃기도 했어요. 성진은 지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태성 역시 손자 지우가 다은과 체스를 두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택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 것은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세나가 자신의 방에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내 목걸이가 없어졌어. 세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택의 사람들이 세나의 방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세나는 화장대 앞에서 서랍을 모조리 뒤집어 엎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여기 두었는데 어머니가 물려주신 다이아몬드 목걸이인데 이럴 수가.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태성은 즉각 비서를 불렀고 태성의 비서인 김 비서는 침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시간 후 저택의 넓은 거실에 모든 고용인들이 소집되었습니다. 요리사, 정원사, 청소 담당자들, 세탁 담당자까지 총 12명의 직원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다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 비서는 손에 노트북을 들고 직원들 앞을 천천히 오갔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쳤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사모님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분실되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어제 오전에 마지막으로 목걸이가 방에 있는 걸 보셨다고 하십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사모님의 방에 들어간 분이 계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용인들은 서로의 얼굴을 힐끗힐끗 쳐다보았고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입니다. 제가 수요일 오후에 청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은에게 쏠렸습니다. 성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은을 쳐다봤습니다. 다은은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닌 지우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은 씨가 왜 청소를 하신 거죠? 다은이 대답하려는 순간 김미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미연 씨? 다은 씨가 지우 도련님 선생님이 되면서 아직 새로운 가정부를 채용하지 못한 상태여서요.
미연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어제 오후에 제가 부사장님과 사모님 방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일이 겹쳐서 너무 바빴어요. 그걸 본 다은 씨가 제가 힘들어 보인다며 대신 청소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랬군요. 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은 씨는 원래 청소 담당이 아니셨지만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미연의 설명에 비서는 다은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청소하실 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다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었습니다. 평소대로 청소했을 뿐입니다. 김 비서는 다은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청소한 이후에 다시 그 방에 간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다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재민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은 씨도 새로 오신 분이라 집안 구조를 잘 모르셨을 수도 있죠. 그 말에는 은근한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재민아,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성진이 동생을 제지했습니다. 다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형님, 저도 다은 씨를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혹시 실수로라도 뭔가 건드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세나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주시면 문제 없어요. 다은은 억울함에 치를 떨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김 비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비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CCTV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성과 성진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여러 각도의 복도와 방 입구가 보였습니다. 세나님과 재민님께서 물건을 마지막으로 보셨다는 시각이 수요일 오전입니다. 그리고 없어진 것을 확인한 시점이 오늘 목요일 오전이니 그 사이의 기록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김 비서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이 빠르게 넘어가며 수요일 오전부터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15분 청소도구를 든 다은이 복도를 따라 걸어와 세나의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두드린 후 대답이 없자 다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2시 48분 다은이 청소도구를 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로 화면을 계속 돌려봐도 세나와 재민 본인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 비서가 한숨을 쉬며 보고했습니다. 확인 결과 수요일 오후 2시 15분 다은 씨가 청소도구를 들고 방에 들어갔고 2시 48분에 나왔습니다. 그 외에는 세나님과 재민님 본인들 외에 다른 누구도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성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다은 씨밖에 없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가 끝나자 세나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흐느꼈습니다. 그럼 다은 씨밖에 없잖아요. 제 목걸이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는데 이럴 수가. 세나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재민이 그녀를 달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이런 일을 당하다니. 재민과 세나는 겉으로는 다은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은근히 의심을 퍼뜨렸어요. 그 목걸이가 워낙 비싼 거잖아요. 가격을 알면 욕심이 날 법하죠.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대학도 그만뒀다면서요. 돈이 급하면 누구나 유혹에 빠질 수 있죠. 소식은 빠르게 저택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고용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복도에서, 주방에서, 정원에서 다은에 대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은 씨가 그랬대요. CCTV에 다 찍혔대요. 아니, 그렇게 착해 보이던 분이. 역시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지후 도련님을 그렇게 잘 돌봐주셨는데 이럴 수가. 한때 동료였던 이들조차 다은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복도에서 다은과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식당에서는 그녀 옆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다은은 식당 한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포크가 떨렸고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등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어요. 다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CCTV 기록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녀의 변명은 공허했습니다. 며칠간 저택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고용인들은 다은을 피했고 세나와 재민은 다은을 볼 때마다 슬픈 듯한 혹은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금요일 아침 태성이 다은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굳어 있었습니다. 다은 씨, 태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무거웠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저택을 떠나 있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다은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새로 산 수학 교재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은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할 때 저택 전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그녀를 고용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바라보았습니다. 동정하는 이도 있었고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도 있었습니다. 미연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관홀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태성, 성진, 재민, 세나. 성진의 얼굴은 괴로워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민과 세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어요. 다은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100걸음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2층 복도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지우였습니다. 지우는 난간 사이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다은이 짐을 든 채 걸어가는 모습을, 가족들이 둘러서 있는 모습을, 겨울 저녁의 차가운 공기가 복도를 타고 흘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 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떠나던 날, 그날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우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지우의 가슴이 터질 듯 아팠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은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체스를 가르쳐주던 따뜻한 손길,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자신을 격려해주던 부드러운 목소리. 안 돼. 지우는 난간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지우는 복도를 달려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크게 울렸어요.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우야. 성진이 놀라서 외쳤어요.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다은에게 달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한 지우는 현관을 향해 달렸습니다. 다은이 막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 지우는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다은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도련님, 지우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고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다은의 손을 더욱 세게 붙잡았습니다. 다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지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우야.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괜찮아.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체스도 열심히 하고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착한 아이인지 선생님은 알아. 알았지? 다은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지우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이 따뜻한 감촉을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은은 지우를 한 번 더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지우의 목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던 태성이 발을 멈췄고 복도에 서 있던 김비서는 손에 든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요리사는 접시를 들고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성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지우가 말을 한 것입니다. 다은도 눈을 크게 뜨고 지우를 내려다보았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현관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3년. 그 긴 침묵을 깨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지우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계속했습니다. 아니에요. 비록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말이었어요. 성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아들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야. 성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지우의 작은 몸이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따뜻했어요. 태성도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자와 아들을 함께 안았어요. 우리 지우가 말을 했어. 말을 했어. 태성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른을 넘긴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은은 그 광경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기쁨이었을까요? 감동이었을까요? 안도였을까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말을 했어. 드디어 말을 했어. 현관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겨울 저녁이었지만 그곳은 봄처럼 따뜻했어요. 3년 동안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다은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순간 감동의 분위기가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태성이 지우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무슨 말이니? 지우는 태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훔치지 않았어요. 태성은 지우의 작은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도 지우 말을 믿고 싶구나. 하지만 CCTV를 확인한 결과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세나와 재민의 방에 들어갔던 건 다은 씨뿐이었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단다. 지우는 고개를 좌우로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성진이 지우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니, 지우야? 아빠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월요일, 월요일? 성진이 되물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아있던 세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세나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 47분. 작은 상자를 들고 방에서 나왔어요. 지우는 조금 뭉개지는 발음으로 느리게 말을 조금씩 이어나갔습니다. 저택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지우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상자를 들고 복도를 걸어갔어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갔어요. 계단에서 봤어요. 무슨 헛소리야. 재민이 소리쳤어요. 세나도 빠르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우가 말을 지어내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말도 못하던 아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다은 씨가 시킨 게 아닐까요? 그래요, 아버지. 지우가 다은 씨와 함께 우리를 모함하고 있어요. 재민도 거들었어요. 지우야, 정말이니? 지우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성진은 지우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성진은 지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굳은 얼굴로 태성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성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지우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은 씨도 믿습니다. 태성이 성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진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월요일 오후 3시 47분의 CCTV를 확인해 주십시오. 태성은 잠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다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비서. 예, 회장님. 확인하십시오. 월요일 오후 3시 47분 전후의 CCTV 기록을. 잠시 후 김비서가 노트북을 들고 나타나 거실 TV에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그동안 저택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김비서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자 월요일 오후에 CCTV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 47분 사모님의 방 앞입니다. 세나의 방 앞 복도였습니다. 화면 속은 고요했습니다. 10초, 20초가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화면 속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세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작은 벨벳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습니다. 좌우를 살피는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복도를 따라 걸어가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다른 구역에 CCTV를 연결하겠습니다. 김비서의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복도 끝 계단 입구에서 세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계속 전환되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세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는 1층 홀을 지나가는 세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면이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통로. 세나는 정확히 주차장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세나와 재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나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재민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태성은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김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세나와 재민의 차를 확인하십시오.
지금 당장. 예, 회장님. 김 비서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의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김 비서가 작은 벨벳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의 차 트렁크 및 수납 공간에서 발견했습니다. 태성이 상자를 건네받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상자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나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가 벨벳이 구겨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 태성이 탁자를 쳤습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저택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는 상자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세나는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재민이 애원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우만 보시잖아요. 그룹의 후계자도 지우가 될 게 뻔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성이는 평생 뒷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카를 모함했다는 거냐? 태성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둘째라는 이유로 후계자 자리를 뺏겼잖아요. 제 아들까지 같은 일을 당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태성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재민아, 내가 후계자가 되지 못한 건 둘째여서가 아니다. 태성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형만큼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야. 성진이가 후계자가 된 건 큰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더 유능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그리고 지후와 지성이는 아직 10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야. 아직 아이들일 뿐인데 너희는 그 아이들을 승계권을 위한 도구로 이용했어. 태성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우는 내 조카야. 내 형의 아들이자 내 손자다. 그런데 너희는 그 아이를 모함하고 아이를 도와준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민이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세나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고개를 돌렸어요. 당장 짐을 싸라. 이 집에서 나가. 아버지, 더 이상 할 말 없다. 태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렇게 비도덕한 짓을 하면서 승계권을 운운하다니. 그룹 내 모든 직책도 박탈한다. 앞으로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말거라. 재민과 세나는 성진에게로 달려갔어요. 형,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아버지 좀 설득해줘. 재민이 매달렸습니다. 형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세나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성진은 차갑게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우가 드디어 웃기 시작했어. 지우가 겨우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고 있었는데 너희는. 성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삼촌과 숙모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형,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 앞으로 다시는 지우 앞에 나타나지 마. 성진은 돌아섰습니다. 재민과 세나는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재민과 세나는 짐을 싸서 저택을 떠났습니다. 지성도 부모를 따라 떠났어요. 저택이 조용해진 후 성진은 다은을 불렀습니다. 다은 씨, 정말 미안합니다. 성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사장님. 태성도 다가왔습니다. 다은 씨, 나도 미안하오. 당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소. 회장님, 괜찮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다은은 지우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후 도련님이 말을 하셨잖아요.
다은의 말에 모두가 지우를 바라보았어요. 지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후. 다은은 의아한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진은 미소를 지으며 다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우라고 불러달라는 것 같은데요? 도련님이 아니라. 다은이 놀라서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가 다은의 옷깃을 잡고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은은 그런 지우가 대견하고 귀여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앞으론 지우라고 부를게. 그러자 지우가 웃었습니다. 작지만 또렷하게 들리는 행복에 가득 찬 웃음소리였어요. 3년 만에 되찾은 목소리. 그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고 소중한 사람을 지켜낸 지우.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지우와 다은은 유진의 방으로 갔어요. 다은은 지우에게 더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주었습니다. 지우야,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 지우는 칠판 앞에 섰어요. 그리고 분필로 수식을 적어 나갔습니다. 엄마 유진이 쓰던 그 칠판에 지우의 손으로 새로운 수식이 채워졌어요. 다은은 지우에게 세계 체스 대회 영상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지우야, 이것 좀 봐봐. 현대 체스의 명수라고 불리는 선수야. 지우는 화면을 집중해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체스판에 그 대국을 재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만약 여기서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 다은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새로운 수를 두었어요. 원래 대국과는 다른 지우만의 수였습니다. 와, 좋은 생각이다. 다은은 박수를 치며 감탄했어요. 지우의 실력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우의 말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한 단어, 두 단어. 고맙습니다. 재미있어요. 더 하고 싶어요. 짧지만 또렷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우가 완전한 문장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저 체스 대회에 나가보고 싶어요. 다은은 깜짝 놀라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야, 정말이야? 네. 제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어요. 지우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은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지우는 잘할 거야. 지우는 다은의 품에서 조용히 웃었어요. 며칠 후 다은은 청소년 체스 대회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성진과 태성도 지우를 응원했어요. 지우야, 긴장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성진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응원하마. 태성도 손자를 격려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전국 청소년 체스 대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서울 시내 대형 호텔 컨벤션홀. 현관 앞에 검은색 차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지우는 커다란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야, 괜찮니? 성진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우야, 평소처럼 하면 돼. 우리가 다 함께 있어. 다은이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응원한다. 지우야. 넌 잘할 수 있어. 태성도 손자를 격려했어요. 지우는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할 수 있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컨벤션홀 안으로 들어가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보였어요. 체스를 두러 온 아이들, 그들을 응원하는 가족들, 대회 관계자들, 사람들의 목소리가 홀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다은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지우야,
내가 옆에 있을게. 다은이 속삭였습니다. 참가자 등록을 마치고 지우는 자신의 자리로 안내받았어요. 긴 책상들이 줄지어 있고 각 자리마다 체스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어요. 나무 의자의 딱딱한 느낌, 형광등의 밝은 빛, 주변의 웅성거림.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맞은편에 상대 선수가 앉았어요. 지우보다 두세 살 많아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안녕. 잘 부탁해. 상대 선수가 손을 내밀었어요. 지우는 긴장한 얼굴로 손을 잡았습니다.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었어요. 지우는 하얀 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첫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체스말을 움직이기 시작하자 지우는 조금씩 안정을 찾았어요. 이것은 정원의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오래된 체스 세트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체스였습니다. 수를 읽고 전략을 세우고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지우가 가장 잘하는 것이었어요. 중반부에 접어들자 지우는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주변의 소음도 사람들의 시선도 모두 사라졌어요. 오직 체스판과 말들만 보였습니다. 지우는 나이트를 움직였어요. 상대가 잠시 고민하더니 비숍을 옮겼습니다. 지우는 다음 수를 계산했어요. 3수, 4수, 5수 앞을. 그리고 퀸을 움직였습니다. 상대의 얼굴이 굳었어요. 몇 수 뒤 지우가 체크메이트를 선언했습니다. 첫 대국에서 승리했어요.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대에게 인사했습니다. 관중석에서 성진과 태성, 다은이 박수를 보냈어요. 지우는 그들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대국도 이어졌어요. 지우는 한 대국 한 대국 집중해서 두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준결승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우의 상대는 전국대회 경험이 많은 선수였어요. 키도 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긴장했어요. 하지만 대국이 시작되기 전 다은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지우야,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결승전은 치열했어요. 상대도 실력이 뛰어났고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체스판 위에서 두 사람의 두뇌가 부딪혔어요. 1시간이 넘는 긴 대국이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고 목이 말랐어요.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지우가 결정적인 수를 찾아냈어요. 퀸을 움직여 상대의 킹을 몰아넣었습니다. 체크메이트, 승리였습니다.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졌어요. 성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고 태성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은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지우를 바라보았어요. 드디어 결승전이었습니다. 결승 상대는 작년 우승자였어요. 경험도 많고 실력도 검증된 선수였습니다. 지우는 결승 테이블 앞에 앉았어요.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어요.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관중석을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선생님. 세 사람이 모두 미소 지으며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심판의 신호와 함께 결승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프닝부터 치열했어요. 상대는 공격적인 전략을 펼쳤고 지우는 신중하게 방어하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중반부 상대가 실수를 했어요. 아주 작은 실수였지만 지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 틈을 파고들었어요. 나이트와 비숍을 연계해 상대의 진영을 흔들었습니다. 상대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후반부 지우는 주도권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퀸과 룩을 활용해 상대 킹을 몰아넣었어요. 상대는 필사적으로 방어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지우는 퀸을 움직였습니다. 체크메이트. 지우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상대는 체스판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지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축하해. 정말 잘했어. 지우는 상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홀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우승자 한지우. 심판의 선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진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태성은 손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다은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우는 무대 위에 섰어요. 금메달이 목에 걸렸고 우승 트로피가 손에 들려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지우는 트로피를 들고 관중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3년 동안 잃었던 목소리를 되찾았고 이제 세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지우는 가족들에게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선생님, 지우야. 성진이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정말 잘했어. 정말 자랑스럽다. 태성도 손자를 안았어요. 우리 지우 최고야. 다은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야, 정말 멋있었어. 선생님이 자랑스러워. 지우는 트로피를 들어 올렸어요. 이거 엄마한테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우의 말에 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도 분명히 보고 계실 거야. 하늘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야.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봤어요? 제가 해냈어요. 지우는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이후 지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지우와 다은의 자리도 있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혼자 방에서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다은과 함께 앉아 오늘 배운 것을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재미있는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 어떤 거였니? 피보나치 수열이요. 신기했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금 작았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성진은 매일 저녁 지우의 방에 들렀어요. 지우야, 오늘 공부는 어땠니? 재밌었어요, 아빠. 내일은 뭘 배울 거니? 체스 오프닝 전략이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뒤늦게 시작된 대화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태성과 성진은 다은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다은 씨, 잠깐 이야기 좀 하겠소. 태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다은은 긴장한 얼굴로 두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다은 씨,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태성이 입을 열었어요. 제안이라고요? 포기했던 학업을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소? 순간 다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학업이라고요? 네, 다은 씨는 명문대 수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집안 사정으로 그만두셨다면서요. 성진은 다은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어요. 그 재능을 이대로 묻어두는 건 아깝지 않나요? 하지만 사장님, 저는 이미 학교를 떠난 지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지우를 가르쳐야 하는데. 다은은 당황했습니다. 성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다은 씨, 지우를 가르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게 어렵지 않도록 우리가 돕겠습니다. 사장님, 필요한 등록금, 생활비,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조율할 수 있어요.
지우 수업은 다은 씨가 수업을 듣고 돌아온 이후 시간으로 조정하면 되니까요. 성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은 씨가 지우에게 해준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성이 덧붙였습니다. 다은 씨, 당신은 지우의 재능을 발견하고 꽃 피워줬어요. 이제 당신의 재능도 꽃 피울 차례 아니겠습니까? 다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회장님, 사장님.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다은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 지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선생님도 공부해요. 저처럼요. 지우는 다은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도 선생님 응원할게요. 다은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야. 다은은 지우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은은 고개를 들어 태성과 성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사장님, 하겠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성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어요. 잘 생각했소, 다은 씨. 지우를 가르치는 것도 지금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좋소. 우리가 도울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성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지우는 다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선생님, 우리 같이 열심히 해요. 그래, 지우야. 같이 열심히 하자. 다은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작이 열렸어요. 지우는 다은과 함께 수학과 체스를 배우며 재능을 꽃피웠습니다. 다은은 학교로 돌아가 꿈을 이어갔어요. 태성은 손자의 성장을 지켜보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성진은 뒤늦게 찾은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이들은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진은 아내 유진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방 안에서는 다은과 지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성진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우는 칠판 앞에서 수식을 적고 있었고 다은은 옆에서 격려하고 있었어요. 유진이 쓰던 책상 위에는 체스판이 놓여 있었고 유진이 아끼던 체스 말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문고리를 만졌어요. 3년 전 자신이 잠갔던 그 문. 이제 그 문은 다시 잠기지 않을 것입니다. 유진아, 고마워. 성진은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겨준 우리 아들, 이제 꽃 피우고 있어. 내가 믿었던 대로 지우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성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택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방만큼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 아래서 한 아이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돌멩이로 혼자 체스를 두지 않아도 되었어요. 더 이상 슬픔 속에 갇혀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 지우에게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저 멀리 하늘에서 유진도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이 이제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